어쨌든 이걸 가리켜 토스는 머천트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슈머 부분과 머천트 부분.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 들어도 좋고요. 그렇죠. 네. 오후에 멍 때릴 때 들어도 좋고요. 그렇죠. 야근할 때 들어도 좋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야근이 끝나고 새벽에 택시 타고 집에 갈 때 그렇죠. 기갓길에 봐도 너무 재미있는 방송, 유익한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뭐 슬랙에서 알림이 한 10개 정도 떠서 짜증이 확 날 때 그냥 잠깐 들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 너무 스타트업의 애환과 그렇죠. 그 라이프를 담아봤어요. 아무튼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지난 방송 때 예고해드렸던 대로 저희 토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특히 토스의 고속 성장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게 핫이슈죠. 예, 완전 핫이슈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용식 대표님과 함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토스가 정말 국내 핀테크의 거의 선두주자 대장주? 그렇죠. 라고 그리고 말해도 또 스타트업 중에서도 기업 가치가 가장 크고. 그렇죠. 기업 가치가 정말 거의 탑 3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고 정말 혁신적인 행보를 보였던 스타트업이죠. 대신에 그만큼이나 많은 이슈를 일으켰던 회사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요즘 약간 좀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워닝 사인도 있고 해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22년 실적도 최근에 나왔고 하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한번 이제 최용식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좋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실적이 나왔죠. 그렇죠. 어땠나요? 얼마 전에 토스의 사업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네. 보통 사업 보고서는 상장사거나 아니면 주주가 좀 특정 수치 이상으로 많으면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네네네. 이것은 감사 보고서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정보라든지 네.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쵸. 그래서 토스가 상장사는 아니지만 주주 수가 많아가지고 그 요건에 도달돼 그 사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2022년 실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두구두구두구 뭐 이런 게 두구두구. 나오는데 일단 매출은 1조 1,800억 원 그리고 넘었네요. 영업 손실은 2,4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이거 해야 예, 되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 뭐 가장 심플하게 뭐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작년 실적이랑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7,800억 원이었고요. 영업 손실은 1,8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한 50% 정도 늘어났고요. 적자는 한 30% 늘어났다. 굉장히 이게 진짜 어려운 좀 실적이에요. 애매한데?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예. 그래도 해석을 해주시죠. 어쨌든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장이 최우선 목표고 그걸 위해서는 적자가 더 늘어나는 걸 감수하고 고고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 크게 좀 두 가지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예, 어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고속 성장이 뭐 가장 큰 목표일 테니까 네네. 이거는 어쨌든 달성은 했다. 네. 그래서 이것만으로 못했다고 볼 수 없다. 어느 정도 중간 이상으로 호평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특히 기업이 규모를 이루면 이 큰 규모를 더 이렇게 사이즈업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쵸,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호평을 해줄만 하고요. 다만 분명히 토스 내부에서도 2천억 적자 내는 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걸 감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부적으로도 비용 컨트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30%가량 늘어났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명확한 해석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토스는 어쨌든 1조 매출을 어쨌든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토스는 뭘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나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토스에 대해 잘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송금으로 돈 버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사실 송금으로 거의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수수료도 다 내주고 있기 그니까요. 때문에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뭘로? 네. 하나는 송금 수수료, 뭐 금융상품 중개 및 광고. 네네. 뭐 사실 송금 수수료는 거의 없고 금융상품 중개 및 광고가 진짜 많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각종 앱을 하면서 나오는 부가 비즈니스들 네네. 거기서 매출이 나오는데 이걸 가리켜 토스는 컨슈머 부문 매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피지예요. 피지. 피지. 뭐 쉽게 말해서 결제 대행이죠. 예, 예. 우리가 뭐 어디 뭐 쿠팡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뭐 결제할 때 뭐 이니시스 뭐 이렇게 창 네네. 뜨잖아요. 이걸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말하는데 흔히 신용카드와 뭐 벤사를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결해주고 네네.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커요. 오. 토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피지 비즈니스를 하기도 했지만 LG U+의 피지 사업부를 통째로 맞아. 인수를 인수했었죠. 해가지고 네. 사이즈를 확 키웠거든요. 오. 어쨌든 이걸 가리켜 토스는 머천트 부분이라고 이렇게 오.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슈머 컨슈머 부분과 부분, 머천트 머천트 부분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비중이 어떻게 되죠? 비중은 4대 6이에요. 컨슈머가 4, 그렇죠. 머천트가 6. 머천트가 6이요. PG가 더 네네. 크다라고 오. 보면 되고요. 다만 성장세는 컨슈머가 더 커요. 뭐 오잉? 컨슈머 같은 경우는 그 2022년에 작년 대비 한 2배 가량 성장을 오. 했거든요. 반면에 머천트 부분은 30%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부분이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보면 뭐 토스 증권을 비롯해 계속해서 금융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뭐 상품도 추천해주고 뭐 거래도 뭐 이렇게 독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사이즈업을 하면서 거기에 수혜를 입었다 볼 수가 있고요. 다만 PG 같은 경우는 30% 가량 성장을 네. 했는데 머천트 부분이죠.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업계 기준으로 봤을 땐 절대 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PG 비즈니스가 폭발적이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왜냐하면 커머스 서비스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지를 계속 더 많이 쓴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들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는 금액의 아주 일부는 계속 피지 사업체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30%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꽤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 비즈니스로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네. 토스 같은 경우는 금융 비즈니스, 비금융 비즈니스 이렇게 나눠서 매출을 집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증권사 라이센스가 있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비금융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1조 1,600억 원이고 네. 1,200억 나머지 1,200억이 금융 비즈니스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1조가 되게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되게 잘 벌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은 거죠? 이게 정말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공부해야 될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비용이 무겁기 때문인데 가장 큰 비용 항목이 뭐냐면 지급 수수료예요. 그걸로 거의 뭐 8,500억 이상을 내는데 진짜 무겁긴 하네요. 엄청 무겁죠. 왜냐하면 1조 2천억 벌어가지고 8천억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쑥 그냥 눈 감고 코베듯이 그냥 쑥 날아가는 건데 이건 왜냐면 이게 피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규모가 굉장히 큰데 피지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집계를 하냐면 만약에 100원이 결제됐다라고 하면 한 4%, 한 3, 4%인 한 3, 4원을 가지고 카드사랑 그 벤사랑 나눠요. 3, 4원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수가. 그러니까 충격적이네. 네. 마진이 굉장히 박혀요. 피지 수수료가 거의 뭐 1, 2% 막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대부분 다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지급 수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피지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피지 같은 건 마진이라든지 경쟁 뭐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반 비용, 특히 인건비가 엄청나게 높아요. 이걸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인건비가 2천억 원이 넘는데 근데 뭐 감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 토스가 그래도 뭐 2,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뭐 좀 많이 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비슷한 회사인 카카오페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인당 인건비가 7,500만 원 정도예요. 괜찮죠? 완전 절대 좋은데? 적은 편 아닌데 근데 토스가 1억 6천만 원 정도. 2배가 넘네요. 2배가 넘어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대기업이잖아. 대기업 자회사란 말이죠. 그리고 상장도 했어요. 그리고 엄청 잘 나갑니다. 물론 토스도 잘 나가지만 근데 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직원들에게 플렉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주식 보상 비용도 280억 원, 뭐 이거 되게 복리 높네. 후생비도 250억 원, 뭐 엄청나게 상당하네요. 돈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토스가 비용 구조가 굉장히 무겁다. 이거는 어떻게 좀 하기가 좀 어려워. 내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케팅도 많이 하지 않나요 여기? 토스 그렇죠. 마케팅도 비용도. 작년에 한 600억 정도 했는데, 네. 근데 뭐 아주 많이 했다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토스 정도면 뭐 1,000억 이상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지급 수수료로 뭐 8,000억 원을 떼줘야 되고, 요게 뭐 인건비로 2-3천억 원이 쑥 날아가는데, 그게 업계 기준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토스가 흑자 전환할 날이 오기는 오는 것인지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지급 수수료를 낮춘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다 정해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뭐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정말 피지 수수료는 올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머천트 부분에서 뭘 하긴 어렵고 아까 이야기한 컨슈머 부분 거기에서 매출 쭉쭉쭉쭉 늘어나야죠. 그렇게 하면 좀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정말 줄이기 어려워요. 특히 이게 많은 대표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 뽑으면 그건 줄일 수가 없다. 그치.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늘어났지. 뭐 그런데 왜냐면 뭐 인건비를 줄이려면 정말 뭐 급여를 줄이던가 사람 수를 줄여야 되는데 둘 다 정말 조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싫은 이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토스 같은 경우는 늘 하는 얘기가 우리는 A급 인재를 뽑는다. 대신 오셔서 A급 성과를 내주세요.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의 그런 가치와도 근본적으로 좀 배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머천트 부문 매출 키워야 되고 전체 매출을 키워야 되는데 좀 매출 성장세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아까는 제가 연간 기준으로 봤는데 제가 분기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해봤어요. 다 쪼개서 그 분기 보고서를 보고 그걸 계산을 해봤는데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출 추이를 보면 2,300억 원, 3,000억 원, 3,300억 원, 3,200억 원이에요. 인가? 좀 애매한데. 약간 1, 2, 3분기까지는 늘어나다가 4분기 때는 좀 꺾인 모습이죠. 뭐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뭐랄까 지속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한 몇 분기는 더 봐야 돼요. 근데 성장세가 막 정말 예전처럼 막 쭉쭉쭉쭉쭉 이거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게 더 좀 그렇구나. 그 흑자 전환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성장세도 지금 약간 둔화된 것 같고 어쨌든 상황 자체가 좀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자금 여력이라도 있어야지 좀 버틸 수 있는데 자금 여력은 그래도 좀 괜찮나요? 그렇죠. 지금 토스 위기론의 근원지가 결국 토스의 재무 상태거든요. 돈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왜냐면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좀 그 사업 보고서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자금 여력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 현금과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다 합치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다만 문제는 단기 차입금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단기 차입금이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그런 차입금을 얘기하는데 그게 5천억 원이나 돼요.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제가 좀 어디서 빌렸나 한번 제가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수십 개 그런 은행사와 여신사에 빌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흔치가 않아요. 왜냐면 보통 몇 군데에서 빌릴 수는 있어도 수십 군데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만 약간 돌려막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아닌 거죠.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뭐 이런 걸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왜 이렇게 많이 빌렸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걸 다 감안하더라도 뭐 단기 차입금이 빠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적자, 연적자 2천억 원을 한 2년 정도는 저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런웨이가 2년이면 절대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스타트업 전혀 기준으로는. 잡지 않죠.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 뭐 자산 정리를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토스뱅크의 대주주거든요. 뭐 그럴 일이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고 없을 거라고 저는 확언하지만 정 안 되면 뭐 토스뱅크를 팔면 되는 거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도 뭐 전혀 회사는 어쨌든 계속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재무 상태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독특하게 상당히 복잡하고 공격적으로 자금 운용을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수십 개는 정말 좀 의외긴 한데.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정말 우리가 매번 방송 때마다 얘기하는 게 투자 시장 너무 어렵다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상황이 토스한테도 결코 좋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아마 토스의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스는 쿠팡과 뭐 마켓컬리 이런 회사들과 함께 굉장히 그 투자 시장의 그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큰 수혜를 받았고 또 IR 굉장히 잘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죠. 뭐 누적 투자금만 1조 원이 넘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는 뭐 8조 원 가까이 뭐 이르렀는데,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는 특히 쿠팡과 마켓컬리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IR에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통장 잔고가 몇 달 뒤에 바닥나더라도 일단 우리는 지표를 만든다.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돈이 들어온다. 마치 이거는 뭐 드래곤볼에서 사이어인 보듯이 정말 죽을 거면 뭐 두세 배 강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재무적으로도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성장조차도 그 생존조차도 성장을 위해 갈아 넣었다는 뭐 그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이 전략을 쓰기가 굉장히 못 어렵죠. 쓰잖아 이제는. 예, 예전에는 것 같은데? 정말 네. 돈 주겠다는 곳이 줄 서서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투자 유치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다들 뭐 유동성이 이렇게 수도꼭지가 예, 잠겼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토스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기업 그치. 가치가 8, 9조 원이 됐는데 이걸 소화할 수 있는 투자사가 국내 거의 없어요. 해외에서 몇몇 있긴 한데 해외에서도 이 유동성 위기에 대한 그런 압박감을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토스가 지금 상황에서 큰 규모로 투자 유치를 하기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네. 작년에 산업은행에 투자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산업은행에 투자받았다는 거는 산업은행이 그래도 우리나라 유니콘 회사를 위해서 도와줬구나. 도와줬기보다는 많이 지원을 해줬구나. 이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이 거의 끝판왕처럼 나타나가지고 토스의 물량을 소화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산업은행 쪽에 있는 분들을 만나봤지만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니콘 회사들 결국 해외 투자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토스의 투자 유치가 예전만큼 쉽진 않다.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죠? 또 토스가 흔히 이야기한 것처럼 대마불사가 됐어요. 네, 그쵸. 그리고 예전의 토스가 아닙니다. 정말 규모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무기가 한두 개에 불과했다면 지금 무기가 진짜 많아졌어요. 토스 입장에서도. 그래서 물론 문제 해결에 대한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무기도 같이 많아졌다는 거, 이거는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어려워지만 토스는 강해지고 뭐 무기도 많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성장 전략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토스는? 일단은 성장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좀 과거 히스토리를 좀 볼 필요가 있죠. 네. 저는 크게 그 토스의 히스토리를 네. 성장 전략에 맞춰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어디 그래서 해보시죠. 1기는 송금 서비스를 처음 내놓은 거죠. 그걸로 이용자를 네. 우르르 이렇게 네. 모은 수백만 명의 이용자를 모은 이들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시드가 됐죠. 씨앗이 됐습니다. 이게 1기고요. 2기는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에 나섰죠. 금융 비즈니스. 네. 그래서 토스는 금융사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직접 금융 비즈니스 할 생각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온라인 관문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기 금융사분들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근데 디지털하기 어려우시죠? 저희를 이용하세요. 저희가 중개인으로서 그 비즈니스를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 상품 중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카드 상품 나오면 뭐 같이 팔기도 하고 뭐 여러 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게 2기고 3기 때 스탠스가 바뀌었죠. 우리는 온라인 관문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네. PC 사업을 하여서 약간 슬금슬금 금융에 들어오더니 증권사 라이센스를 따고 심지어 인터넷 은행도 했죠. 물론 네. 이걸 가지고 뭐 금융 비즈니스를 직접 다 한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은 뭐 시중은행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용자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좀 금융 비즈니스를 더 뎁스 있게 들어갔다는 거, 이게 3기죠. 그리고 가장 최근이 4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 토스 입장에서는 풀스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핀테크에 대한 풀스택,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인데
이걸 넘어서 이제 핀테크 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타다를 맞아, 인수를 맞아. 타다 한다든지 뭐 인수하고. 최근에 뭐 조금 이따 후술하겠지만 알뜰폰 사업을 맞습니다. 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토스가 늘 하고 있던 건 아니에요. 네, 핀테크 그쵸. 비즈니스도 아니고 물론 핀테크와 연관될 수는 있죠. 뭐 타다 결제할 때 뭐 토스페이 쓸 수 있고 알뜰폰도 뭐 토스의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연동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겉에 보이는 거지 정말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연계성이 있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금융 비즈니스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터넷 종합 상사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습니다. 이런 야망에 대한 그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대단하다. 근데 제가 굉장히 진짜 높게 사는 거는 네. 이게 PDR이라는 말 아시나요? PDR 이 PDR이 몰라요. PSR, PAR과 비슷한 말인데 네. 이거는 꿈의 배수라는 뭐 뜻이에요. 아, D가 드림이구나. 드림이에요. 예. PDR이 꿈의 배수라는 건데,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벤처 기업이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작아 보이고 특히 신생 기업 같은 경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창업자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웅대한 의지가 있고 계속 판을 벌리려고 하는 전략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걸 대부분 다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토스는 그 누구보다도 웅대하고 담대하게 이걸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송금 서비스를 내놓겠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금융 비즈니스도 할게요.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라이센스도 땄어요. 근데 라이센스 따는 게 정말 오죽 어렵습니까? 뭐 인터넷 은행만 하더라도 필요 자본금이 수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걸 다 끌고 와서 만들었고 요게 우리는 핀테크만 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 종합 상사가 될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그 경영 케이스 스터디에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정말 토스는 실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정말 저는 고평가를 하고 싶고 정말 리스펙트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정말 용승의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제가 약간 찬물을 끼얹는 질문을 살짝 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자회사가 엄청 많던데 그렇죠. 저도 오면서 이렇게 다트 보고서를 그렇죠. 좀 보면서 하는데 자회사가 상황이 썩 그리 좋진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적절한 질문이시고요. 이렇게 물을 살짝 끼얹어 봤네요. 네. 굉장히 차네요. 네. 좀 자회사 현황을 살펴보면 뭐 토스 인슈런스, 토스 증권, 토스 CX, 그다음에 토스 그 비엔남, 그다음에 토스 페이먼츠, 블리츠 패스트, 뭐 VCNC, 토스 플레이스, 토스 모바일 등 이렇게 많아. 다양합니다. 뭐 일부는 인수를 하기도 했고, 일부는 뭐 자체 설립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내부 조직을 뭐 분사하기도 하고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한 개 빼고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이런 하면서 왔거든요. 토스 CX만 흑자인데, 근데 이게 무의미한 게 토스 CX 같은 경우는 사실 자체 외주사예요. 그래서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업 부서의 그 불과 거의 비슷한 거라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적자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제가 적자를 다 합쳤더니 거의 뭐 2천억 가까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자회사들이 신사업의 천명 역할을 하지만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까지 많은 자회사를 거느려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거느린다면 좀 어느 정도는 비용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좀 뭐 이해는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적자고 다 합쳐보니까 2천억. 이거는 좀 아무리 토스라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려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타다를 인수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였잖아요. 뭐 이게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한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그리고 전언을 들었을 때 팩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출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즘과 같은 시대 정말 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좀 컴팩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약간 뷰를 돌려서 토스뱅크 얘기 잠깐 해볼까 해요. 토스뱅크도 한동안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정확히 토스뱅크 요즘 상황이 좀 어떤가요? 굉장히 요즘 화두죠. 그래서 다만 좀 관련 자료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토스가 공식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표를 공유했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손실이 2,600억 정도 돼요. 작년. 굉장히 좀 크죠. 그리고 수신 잔액은 20조 원, 여신 잔액은 8조 원.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규모를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총 납입 자본금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이제 토대죠. 네. 그게 1조 6,500억 원으로 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있지만 적자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게 토스뱅크가 좀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네, 좀 그런 얘기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좀 체크해 보기 위해서 BIS라고 해서 그 금융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지표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것인데요. 위험 가중 자산이란 말 그대로 좀 어느 정도 위험성 있는 자산인데 이거를 그 성향에 따라 가중치를 둬가지고 그 총액을 만든 건데 뭐 대표적으로 뭐 대출금이라든지 미수금이라든지 가지급금이라든지 이런 걸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글로벌한 스탠다드는 최소 8% 이상은 되라가 이제 네. 권고 사항인데 토스는 12% 정도 된다고 그럼 밝혔습니다. 높네요, 그래서 평균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우리나라 시중 은행은 15에서 17%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계 평균치보다는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지금 초창기예요. 그렇기 완전, 때문에 네. 평가도 어렵지만 그만큼 뭐랄까 어렵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지양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카카오뱅크만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적자를 냈어요. 네. 그리고 많이 낼 때는 1,000억 원 넘게 적자를 내기도 했거든요. K뱅크는 더 심했어요. 뭐 거기는 5년 동안 내리 적자였어요. 네. 그리고 합치면 4, 5천억 정도 적자를 많이 냈거든요. 했구나 거기도. 그래서 그게 초반에 플랫폼의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적자가 네.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토스뱅크가 적자 좀 이들보다 많은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어렵다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지금 초기 단계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네.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분명 기관들이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전문성 있게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라도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막 뱅크런 사태 관련해가지고 막 그렇죠. 또 토스뱅크도 엮여가지고 막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이게 거기 홍 대표님은 이게 해프닝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근데 저도 거기에 좀 동감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왜죠? 그게 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선이자 상품을 내놓았는데 이거가 좀 불안감을 일으켰죠. 아니 돈 없으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라도 땡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라도 이렇게 좀 자금을 모으려고 네.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조삼모사거든요. 업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조삼모사예요. 왜냐면 선이자라는 게 가입하면 바로 이자를 준다는 거잖아요. 보통 만기가 되면 이자를 주는데 네. 근데 이게 조삼모사인 게 금융사들이 다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 판단을 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쉽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2천만 원을 맡기면 뭐 몇십만 원 그렇게 받겠죠, 네. 바로. 근데 어쨌든 제 2천만 원 지금 묶여 있는 거란 네,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몇십만 원 받을 뿐인데 몇십만 원이 뭐 얼마나 큽니까? 네.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조삼모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무슨 뱅크런이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왜 이렇게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 네. 왜냐하면 토스가 좀 위험하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좀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그 재무 건전성과도 좀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재무 건전성이 아주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도 토스와 토스뱅크는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별개의 많은 회사. 분들이 네.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재무 상태상 연결 기준에 속하지도 않아요. 이게 연결 기준에 속하려면 지분이 50%가 넘어야 되는데 토스가 가지고 있는 토스뱅크의 지분이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회사다, 그냥 대주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뭐 좀 막말이긴 합니다만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조금 떨리는데 네. 네, 어디 해보시죠. 토스가 망하더라도 네. 토스뱅크는 큰 영향이 없어요. 물론 영향이 토스는 안 있겠지. 망하죠. 네, 하지만 이게 약간 이해를 대우 위해서. 그룹이 네. 망했을 때 어쨌든 대우 계열사들은 각자 뭐 생존을 했거든요. 뭐 일부는 뭐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그렇군요. 너무 걱정하지 이해했습니다.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은 언제나 대비를 해야겠죠. 그쵸, 그쵸. 정말 토스가 흔들렸을 때 분명 토스뱅크도 악영향이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 데이터를 봤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면 뭐 뱅크런을 운운하는 거는 좀 너무 같다. 네, 너무 같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예. 그래도 굉장히 좀 과장되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우리 타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 나왔잖아요. 타다 매각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뭐 맞습니다. 전원에 들어도 맞는 거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예. 들은 전원은 좀 얘기해 그렇죠. 주시면. 예, 뭐 이야기를 들은 걸 좀 설명해 주자면 일단 타다는 토스가 1년 6개월 전에 인수를 했죠. 네네. 그래서 그때 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인수를 했냐라는 Why? 건데 네. 근데 심지어 뭐 토스의 임원 출신 분들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겁니까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르겠다라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네. 얘기하고 뭐 그때는 또 그렇고 꾸준히 토스는 뭐 이유를 여러 가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가던데. 솔직히 말해요. 보도자료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제가 모르겠고. 뭐 기자 10몇 년 했지만 좀 보도자료 봤는데 너무 이게 추상적이라서 저만 그랬던 거 아니군요. 네.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들른 솔로는 썰입니다. 뭐 네. 창업자끼리 친해서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설마 했고 그렇겠어요. 설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럴 리는 없죠. 어쨌든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거 네, 제가 다들 의아해했다는 네, 방증이겠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유의미한 거는 앞서 이야기한 제가 성장 전략 네. 중에서 4기를 이야기했는데 네. 4기가 단순히 금융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비금융 비즈니스를 하겠다 종합성장. 이런 네. 포부를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제 토스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대신에 이승건 대표님이 SNS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발표하셨죠. 뭐 예를 들면 뉴스 앱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든지 돌봄 서비스 이거 너무 좀 불편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필요가 그래서 뉴스 앱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제가 바로 혹시 아스랑 3%로 같이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뭐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 근데, 일이 있었군요. 네, 어쨌든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타다라든지 최근 알뜰폰 사업도 그 일환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타다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1년 6개월 지났는데 물론 짧은 시기이긴 합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어땠나요? 2022년 보니까 그 매출은 70억 정도고 적자가 270억 원이에요. 아이고 뭐야. 굉장히 아직까지 매출은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고 많이는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고 적자가 큰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토스 입장에서 사실 벌려놓은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최우선 그런 목표는 매출 성장일 텐데 주력 사업들의 매출 성장일 텐데 그 타다는 좀 후순위로 밀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예. 자회사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매각이 맞지 않나 싶고 잘 결정한 것 같아요. 결정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 네. 그리고 지금 모 회사가 그 인수자로 거론되는데 그 인수자 외 다른 회사들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죠. 뭐 그쵸. 왜냐하면 한 명이랑 협상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랑 협상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다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 더 좋을 수도 있는 좋은 거죠. 주인을 찾는 게 예. 맞다고 봅니다. 예. 부디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그렇죠. 그 알뜰폰 사업도 되게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정말 죄송한데 좋은 얘기는 잘 안 그렇죠. 들려서 그렇죠. 너무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예. 알뜰폰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얘기? 그래서 위 전략도 어떻게 보면 그 이 전략도 위 얘기한 그 4기에서 네. 이야기한 뭐 일환이죠. 알뜰폰을 했는데 뭐 알뜰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이동통신 사업의 재판매 사업이에요. 네네. 뭐 그런 주파수라든지 그런 통신 서비스를 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도매가로 떼가지고 거품 없이 마케팅도 쓰지 않고 뭐 적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게 요금제로 내놓는 건데 이게 최근 들어서 시장이 꽤 커지고 있어요. 벌써 1,300만 명이 알뜰폰 요금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쓰네요. 근데 다만 이게 시장이 쪼개져 있어요. 과점 사업자가 없어요. 뭐 그 어느 회사도 100만 명 넘는 가입자를 가진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좀 차별화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외부에서 서비스를 떼다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거기 때문에 뭔가 품질적인 측면에서라든지 혜택 측면에서 막
차별화를 하기 그렇군요. 어렵고 또 가격도 정말 확 낮추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일단 원가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시장인데 토스가 이 시장을 좀 매력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오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뭐 브랜드 파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토스 결제, 뭐 송금 서비스 이런 거랑 좀 이렇게 합치면 뭐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뭐 사전 신청자만 17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 네.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떨까 다들 궁금해했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비싸다. 알뜰폰 아니에요. 알뜰폰 이런 아니다. 느낌 이게 쓰- 약간 좀 중고폰 아니면 약간 좀 미들폰 뭐 이런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실제 뭐 클리앙이라든지 아마 검색이라도 한 번 보는 그 글이 다 걸렸을 네. 것 같은데 굉장히 한 유저가 길게 그거에 대해서 썼는데 결론은 싸지 않아 이건데 근데 글 진짜 잘 썼더라고요.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좀 이르긴 해요. 그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좀 또 봐야죠. 네. 뭐 유저의 의견이 굉장히 뭐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게 또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뭐죠? 토스가 이렇게 혹평을 받은 건 거의 처음 봐요.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하면 다 와우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역시 토스. 약간 예.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 송금하는데 정말 0.5초 만에 되네. 와, 뭐 대박, 이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 토스 증권 하는데 주식을 막 주네. 뽑기 형태로 와난 이런 발상을 진짜 어떻게 할까? 그렇죠. 와우 포인트가 늘 있었는데. 늘 있었죠. 근데 요번엔 조금. 요번에는 좀 없었죠. 사실 뭐 또 알뜰폰이라는 게 무슨 제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유심은 되게 이쁘다고 합니다. 근데 예, 그래서 뭐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 좀 토스 입장에서는 약간 뼈아픈 그런 경험이 아닐까. 근데 뭐 이게 좋은 경험일 수 있으니까 이걸 잘 그쵸. 살리시면 나중에 네. 더 좋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그렇게 지켜봐야죠. 아직 생각합니다. 초기여서. 근데 이제 쭉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죄송한데 솔직히 말하면 토스의 기세가 좀 예전만 못하는 느낌은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근데 뭐 사실 토스가 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죠.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집중과 선택에서 취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창업자도 하나만 몰입하는 거랑 여러 개를 신경 쓰는 건 정말 그 고민의 사이즈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각 영역별로 이렇게 리더를 데리고 왔는데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삐끗할 수도 있단 말이죠. 모든 분들을 다 A급으로만 데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선별해서 데려왔겠지만 그래서 좀 적자도 뭐 많이 날 수가 있는 것 같고 일부 신사업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분명 지금 시점에서는 좀 뭐랄까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너무 다양한 걸 하고 있다는 관점도 들고 특히 타다라든지 알뜰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겸손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스가 왜냐면 확실히 핀테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그런 시도를 했었고 그 경험들이 그렇죠. 층층이 다 쌓여 있지만 알뜰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거기서는 또 거기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었던 직간접적으로 했던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토스가 하니까 잘 된다. 이거는 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 근데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벌린 게 많잖아요. 뭐 이 토스 증권, 토스 뱅크, 뭐 비지사 인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토스가 잘 모르는 영역으로 진출하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성장 전략 자체는 굉장히 원대하고 포부가 크다라는 건 동의하고 다만 신사업 기획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보다는 좀 약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집중과 선택을 해서 타율을 높이는 게 지금 상황에선 필요하다. 만약에 또 신사업을 했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약간 좀 속된 말로 좀 웃어질 수가 있거든요. 모습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신을 좀 차리고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까칠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네. 될까요? 솔직히 이런 건 다들 궁금해하시던데 토스가 대규모 구조조정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취재원분들 중에도. 그렇죠. 근데 사실 또 나올 만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좀 어렵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네네네네. 겁니다. 왜냐면 재무 상태는 어쨌든 뭐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또 여기에 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정말 뭐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다. 정말 이게 성장을 확 할 수도 있지만 또 적자가 더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런웨이 기간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창업자 성향이 굉장히 과단성이 높고 리스크 테이킹에 능하거든요. 네. 정말 헐떡헐떡 정말 자금이 다 마른 상황에서 투자 유치받고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신 분이라 가지고 정말 하면 화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구조조정을요? 예, 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게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그리고 기세를 정말 확 깎아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뭐 그걸 진행해야 하지만 조직원 입장에서는 확실히 로열티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특히 나간 사람들 보면서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경영진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할 것 같고, 근데 다만 가장 좋은 건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정말 뭐 매출도 쭉쭉쭉쭉 네. 늘어나고 적자도 쭉쭉쭉쭉 개선되면 그러면 사실 더 뽑지 뭐 구조조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디 그러길 바라고 있고 네. 충분히 저는 토스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량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한번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올해 토스 실적에 전반적으로 이제 봤잖아요. 그렇죠. 관전 포인트를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네네.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년 실적이 약간 평가하기 애매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정말 세부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연간이 확 좋으면 그냥 마이너한 건 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좀 애매하다 싶으면 정말 이제 현미경을 갖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기 실적이 매출이 일단 확 늘어야 돼요. 뭐 전년 대비에 대해서도 늘어야겠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도 늘어야 됩니다. 확실히 작년에 3, 4분기가 약간 좀 주춤했다는 측면에서 네. 좀 약간 우려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확 성장을 해줘야 되고요. 적자도 가급적이면 좀 줄어든 게 좋겠죠. 물론 일단 성장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적자는 어떻게 보면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뭐 매출 늘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성장이 애매하다 싶으면 손익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1분기, 2분기 이때 굉장히 중요하고 잘 해야 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스가 저는 창사 이래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예, 물론 늘 중요한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한 5년 동안은 정말 토스의 기세는 못 말려였거든요. 네, 토스는 못 말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었죠. 예. 정말 엄청난 기세로 성장을 했고 그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정말 그게 맞았고 정말 굉장히 잘했죠.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이걸 우리가 좀 많이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토스의 장점을 꼽자면 뭐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제품의 퀄리티, 창업자의 리스크 감수성, 원대한 포부, 뭐 업무 몰입성, 독특한 조직 문화 뭐 이런 걸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난 5년 동안에는 굉장히 발휘하기 좋은 환경이었죠. 굉장히 유동성도 풍부했고 모바일 시장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성장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말 유동성이 좀 많이 막혔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면서 순위에 있는 업체들은 정말 완전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할까 그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토스가 대마불사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취할 수 있는 전략도 많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영민하고 날카롭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분명히 집중과 선택은 지금 필요한 시장인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처럼 다 깔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일부는 잘 될 거고 일부는 안 될 텐데 잘 되는 거에 뭐 더더더 집중을 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은 뭐 시간 기다릴 수도 있지만 기다릴 수 있지만 좀 안 된다 싶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든지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저는 완전히 토스는 대기업 반열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과 자질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토스는 핀테크의 뭐 대장주 그리고 정말 스타트업의 스타트업 그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많이 하죠. 정말 토스가 잘 돼야 우리 스타트업 씬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완전 지지하고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이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아, 좋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동의하고 진짜 응원하는 바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좀 얘기 들어봤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토스는 과연 이런 고속 성장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용식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스쇼는 더 재미있는 주제, 더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